2019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청주 문화제조창시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9시 충북뉴스는 비엔날레 현장에서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첫 소식으로 어제 열렸던 개막식 행사부터 이번 공예 비엔날레 개요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전통춤과 색색 빛깔이 어우러진 무대가 가을밤을 수놓고 생명의 아름다움과 청주의 오늘을 담은 미디어 아트도 선보입니다.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개를 선언합니다. 드디어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막이 올랐습니다.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를 주제로 한 이번 비엔날레는 올해로 꼭 20년, 횟수로는 11회를 맞았습니다. 공식 개막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참석해 국내외 공예인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방에서도 세계 무대에서도 우리 공예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정식 개장한 전시관에서는 전 세계 35개국, 작가 1,200여 명의 공예 작품 2,000여 점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또 생명의 방, 신들의 이야기 등 8가지 기획전과 특별전, 문화제조창시 4층에서는 공예 박람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아트 브릿지를 주제로 펼쳐지는 미술관 프로젝트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등 7개 전시 공간이 함께 열린 비엔날레를 구현합니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비엔날레에서 공예의 기능에서 더 나아가 그 가치와 지향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산책길을 걷듯이 공예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렇게 어떤 이상향을 보여줄 수 있구나, 현 시세가 미래를 보여줄 수 있구나, 그런 어떤 꿈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정치 속에 공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비엔날레는 다음 달 17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이번 공예 비엔날레는 다양한 전시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상설 전시장인 문화제조창시 외에도 동부창고와 정북토성 등 청주의 역사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으로 공예의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규명 기자입니다. 연간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하며 청주를 대표하는 근대 산업의 요람이었던 연초제조창. 공장이 문을 닫으며 오랜 세월 폐허로 방치됐던 공간이 비엔날레를 통해 문화 명소로 거듭났고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도시의 역사가 있는 공간에서 또 어떤 현대적인 의미가 가미돼서 시민들에게 더욱더 의미 있는 경험을. 전시 공간도 청주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주 무대인 문화제조창 C뿐만 아니라 담뱃잎 저장고로 쓰이던 동부창고, 삼국시대 건축물로 추정되는 사적 415호 정북토성과 청주 경제의 부흥을 이끈 옛 청주역 등 청주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7개의 역사 문화 공간에서 무심기행과 인간의 자리 등 공간과 어울리는 소주제로 관객과 소통합니다.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조금이나마 좀 알게 된 것 같은데 할아버지, 아버지 그때 시절이 조금이나마 떠오르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엔날레를 통해 청주 전역이 공예 체험의 장으로 또 다른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청주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또 삶이자 일상이기도 하니까요. 그 현장을 관객들이 직접 가보시고 체험하시면서 역사와 진면목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청주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 문화 공간에서 펼쳐지는 공예 비엔날레. 과거의 시간과 정신, 현재와 미래의 기술이 결합한 공예의 이상향을 관객에게 선보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이번 공예 비엔날레에서는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도 대거 선보입니다. 네, 특히 중국 현대미술의 대가로 꼽히는 외민준과 팡류진의 작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 전시 공간에 마련됐고 관객과 소통하는 자리도 이어졌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웃고 있는 표정 속에 내면의 고뇌를 표현한 동상. 험상궂은 인상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그림 속의 주인공. 현실에 대한 비판과 자아성찰의 뜻이 담겼습니다. 중국 현대미술의 4대 천왕으로 손꼽히는 외민준과 팡리진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들의 작품 세계는 예술과 자본주의를 탄압했던 문화 대혁명과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했던 천안문 사태 등 중국의 현대사를 관통합니다.
역사 격동기를 지난 중국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면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거장의 반열에 오른 두 작가가 비엔날레를 맞아 대표작과 함께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몇백 년 동안 힘든 시기를 지냈기 때문에 이 작품들은 중국의 특색을 담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오래전부터 나타난 게 아니라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창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두 작가의 작품이 한자리에 선보이긴 이번이 처음으로 관객들과도 허물없이 소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국의 그 현대미술의 아이콘인 그 두 거장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경제라든지 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안한 모습들을 본인들이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이 밖에도 비엔날레 각 전시관엔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총망라돼 한층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4년 만에 부활한 국제 공예 공모전도 이번 비엔날레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신 공예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을 관통하는 한 단어는 창의성이었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화려한 오칠로 장식한 함, 나무가 아닌 3D 프린터로 형상화한 플라스틱 위에 칠을 해 만들었습니다. 큰 나무의 속을 파내 만든 것 같은 두툼한 그릇. 나이테 모양까지 선명하게 보이지만 이 작품의 소재는 소가죽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청주 국제공예 공모전의 수상작입니다. 처음부터 나무의 이미지를 연상을 하고 만든 작업은 아니에요. 가죽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다루면서 가죽의 흥미로운 점들을 표현하고자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4년 만에 부활한 국제공예 공모전에는 역대 가장 많은 46개국 모두 787점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본심사에 오른 148점은 전통과 현대 공예 기법을 융합한 도전 정신과 새로운 관점에서 소재를 해석한 창의적인 표현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된 11개 작품 가운데 우리나라 작가가 9개를 휩쓸며 수준 높은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한국 공예가 세계적으로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상하신 분들이 보면은 재료적인 기법에 있어서 실험적인 작품들을 많이 세계 공예의 흐름과 장인 정신이 담긴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국제공예 공모전은 공예의 특별한 매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장인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공예 비엔날레 대장정에 막이 올랐습니다. 감회가 남다를 듯한데요. 그동안 비엔날레를 준비해 오신 소감과 또 이번 행사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2년 만에 이제 맡게 되는 11번째 청주 공예 비엔날레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으로 초대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옛날 세종임금 때 예술가들을 많이 사랑했던 안평대군이 꿈을 꿨던 그 복숭아밭에 물안개가 피는 이곳에서 낙원을 봤던 것을 당시 유명한 안견이라는 화가에게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나온 게 몽유도원도인데 예. 그것을 재현을 한번 해보자. 지금 어렵고 삭막한 우리 시민들에게 따뜻한 꿈의 그 편안함 낙원을 한번 안겨보자는 주제를 가지고 작가 여러분들에게 작품을 한번 구현하도록 이렇게 한 게 제일 큰 특색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제부터 가을의 감성과 잘 어울리듯 하는데요. 올해가 11번째 비엔날레입니다. 예. 지난 10번째와 다른 올해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공간의 변신을 좀 뒀고 또 그다음에 확장을 했습니다. 장소에. 공간은 그동안 1999년부터 한때 예술의 전당에서 텐트 치고 임시로 한 게 1세대라면 예. 2004년부터 이제 우리 청주 경제를 살렸던 담배 공장이 이사를 간 뒤에
이걸 저희 시가 사들여서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작년에 현대미술관 들어온 나머지 공간을 공예 클러스터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곳을 문화제조창, 이제 담백 공장이 아닌 연초제조창이 아닌 문화제조창으로 하는 이 첫 번째, 세 번째 이제 공간의 변신이 이제 드디어 열리고 이게 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만 저희들이 작품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을 뉴스 리포트에서 드렸습니다만 역사적인 장소, 여기 전북 토성이라든지 향교 이런 곳에서도 하고 바로 현대미술관, 국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이런 7개에서 같이 전시라는 장소를 확장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서 아마 더 변화가 놀라울 것입니다. 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청주 공예 비엔날레 위상을 더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에 역대에서 최고로 많은 35개 나라에서 1200명이 넘는 작가가 참여를 해서 작품도 뭐 거의 2000점에 이르고 또 그동안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단했던 공모전도 성황리에 이번에 다시 이루어서 세계의 공예 젊은 작가들에게 기회의 문을 줬습니다. 700점이 넘는 작품 중에 엄선해서 한 100여 점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는데 11점은 아주 우수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세계적인 그 비엔날레의 역량을 가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공모작을 통해서 역량 있는 작가, 또 우리 작가들도 기르고 또 전통 공예촌을 저희 청주가 갖거든요. 이런 확장성으로 인해서 지속 가능한 공예도시 청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비엔날레를 더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올해 비엔날레 특히 지속 가능한 공예도시 구현에 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공예도시 청주 조성을 위한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문화도시로 문화체육관광본부로부터 예비 지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이제 결정이 되는데 문화도시 지정을 받으면서 저희가 공예의 특장을 줘서 전통 공예촌도 육성을 하고 공예 거리도 만들고 젊은 작가들을 키워주고 역량 있는 작가들에게 더 작품의 세계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공예 비엔날레가 모티브가 되게, 그래서 이 공예 클러스터로 문화제조창의 핵심 시설이 되면 여기서 상시적인 전시, 체험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우리 청주하면 문화도시, 그중에서도 공예로 특장할 수 있는 이런 도시로 성장하도록 청주시가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주시의 미래도 밝아 보이고요. 이번 공예 비엔날레도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주 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장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있었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윤모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경찰이 무고한 시민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1988년 9월 13살 박모양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이웃집에 살던 22살 윤모 씨의 모방범죄라고 당시 경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가 이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면서 30년 만에 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무기수로 복역하다 지난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최근 재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 재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변호사도 선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이나 언론 등 외부의 관심이 매우 부담스럽다며 신분 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물론이고 현재의 일상과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에 체포된 이후 1심 재판 때까지 윤 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후 고문과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며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2, 3심 재판부는 그간 일관된 자백의 내용이나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의심할 여지가 없고 현장에서 확보된 채모 분석 결과 등의 증거물도 범행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고문과 강압에 의한 부실 수사냐 아니면 이춘재와 윤 씨의 거짓말이냐
화성 8차 사건의 진실이 30년 만에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유명인과 가족의 채무 불이행을 고발하는 비투 사태를 불러온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년이 다 되도록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0년부터 9년 동안 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뉴질랜드로 달아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 씨와 어머니 김모 씨. 확인된 피해자만 14명, 피해액은 4억여 원에 이릅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들 부부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3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각각 2년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채무가 1억 원이 넘는데도 계속 돈을 빌리고 원금을 갚지 않았다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20년 동안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일부 돈을 갚았지만 원금이 더 남아있고 또 다른 피해자들은 엄벌해달라고 탄원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머니 김 씨에 대해서는 채무 이행 등 피해 복구 조건으로 상급심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정 구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선고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신 씨 부부는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성하고 사과하는 얘기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저희는 그게 더 원하는 바예요. 비투 논란의 도화선이 된 이 사기 사건은 유명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까지 환기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애초 세종시를 조성한 취지인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보다 충청권 인구 빨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세종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 중 전출지가 수도권인 비율은 26%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대전 37.4%, 충남 11.6%, 충북 11% 등 충청권에서 세종시로 이주한 비율은 6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검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지검의 상고 비중은 25.1%로 다른 지검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정 의원은 검사가 기계적으로 상고해 사건이 늦게 종결되고 검찰력이 낭비돼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주 충북 환경연합 등 30개 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는 오늘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립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SK하이닉스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LNG 발전소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또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맞춰 에너지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 장기비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가 오늘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시행사의 최소한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시행사가 공원 부지를 매입하면 조성공사는 추후 청주시가 하고 묘지 등은 매입 대상에서 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8년 만에 지역화폐를 발행합니다. 청주시는 지역화폐인 청주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 운영 대행사 선정 용역 입찰을 한 결과 한 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는 화폐 발행 시기는 12월이 될 전망입니다. 청주시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청주시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했지만 중소기업부가 온누리 상품권 제도를 시행하면서 중단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충주댐과 소양강댐의 가뭄 상황이 지난 4월 해제됨에 따라 이들 댐이 정상적으로 용수 공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댐의 저수율은 17호 태풍 타파와 18호 태풍 미탁 등의 영향으로
지난 4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62%까지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충주댐과 소양강댐 유역에서 가뭄이 심해지자 지난 7월 13일 이들 두 댐을 가뭄 관심 단계로 지정하고 방류량을 줄여왔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특집 9시 충북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